가치경제 이야기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가치경제 이야기는 자본주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경제체계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가치가 화폐로 돌아가는 공정한 자유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치주의 경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치경제 이야기의 박명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기를 생산하게 될 때 생산된 전기의 가치를 선정할 것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예고한 대로 원자력 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한다면 전기의 가격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를 따져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가격은 가치주의 경제에서 사용하는 가치 인자로 표현되는 가격입니다. 가치주의 경제에서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인 권장 공급 가치는 공급자 가치와 소비자 가치 그리고 사회적 가치 합산이라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래가 되는 가격이 아니라 그냥 가치에 대한 정보일 뿐입니다. 공급자는 재화나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을 때에 이 권장 공급 가치와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거래의 가치로 내놓게 됩니다. 다만 소비자들이 권장 공급 가치에 대한 정보를 아는 상태에서 이에 대한 구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공급자가 권장 가치, 공급 가치보다 거래 가치를 비싸게 내놓더라도 소비자들이 살 수도 있고 혹은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가치주의 경제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경제가 아닙니다.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다만 가치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다는 점이 자본주의와 다른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오늘은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공급하게 될 때 소비자들에게 제시되는 권장 공급 가치 정보가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풀어갈 것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전기와 같이 자연에 원래 존재하는 가치는 소비자 가치로 그 가치를 매기지 않습니다. 자연이 주는 가치는 가치를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공급자가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그 가치를 공급하는 데에 소모하는 가치를 모두 산정해서 그것을 가치로 인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이나 공기, 전기, 땅, 농산물 등등 이런 것들은 원래 자연에 있는 것이라서 가치를 매길 수 없습니다. 그냥 그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인간이 소모하게 되는 가치인 공급자 가치로 가치를 매기게 됩니다. 인간이 없던 것을 만들어낸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소비자 가치로 가치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산품이나 음식 서비스, 교통 서비스 등등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가치도 함께 발생하게 되는데요. 지난번에 수력발전과 화력발전의 경우에는 이 사회적 가치를 굳이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에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사회적 가치의 감소가 매우 크게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볼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하는 것은 사회적 가치는 그 거래를 소비자와 직접 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회적 가치는 시장 경제에서의 거래 대상이 아니기도 하고 공급자가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사회적 가치 거래의 대상자는 사회나 국가입니다. 어떠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할 때 혹은 공급한 그 이후에 사회적 가치 증감이 발생하게 되면 공급자는 사회나 국가와 이렇게 발생한 가치에 대해서 가치 보존을 위한 거래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사회적 유익이 발생한다면 그 발생한 유익한 가치를 산정해서 사회나 국가로부터 가치를 지불받게 됩니다. 반대로 사회적 가치의 손실이 발생한다면 그 손실분에 해당되는 가치를 산정해서 사회나 국가에 지불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으로 전기를 만들어낼 때 전기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공급자 가치를 시장 경제에 따른 거래로 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급자는 산정된 사회적 가치 증감분에 해당하는 가치를 사회나 국가와 일정 기간마다 거래를 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원자력 발전으로 발생하게 되는 엄청난 손실이 그냥 환경 재앙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의 엄청난 손실로 직결이 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원자력 발전은 핵 연료의 핵 분열 반응 시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끓이고 이 끓는 물에서 발생하는 증기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원자력 발전은 다른 발전 방식과는 다르게 심각한 환경 오염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원자력 발전 시 나오게 되는 폐기물에서 방사선이 뿜어져 나오기 때문이죠. 안전 문제도 있습니다. 지진이나 해일 같은 자연재해에 의해서 원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재해가 아니더라도 사람의 실수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타의 발전소라면 사고로 발전소가 가동이 안 되는 정도이겠지만 원자력 발전소는 사고가 나면 엄청난 환경 재앙을 일으키게 됩니다. 전쟁 시에는 적군의 공격 대상이 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상대방에서 우리 진영에게 원자폭탄을 쏜 격이 되는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가까운 지역에 몰려 있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반면에 원자력 발전은 발전 단가가 매우 저렴하다는 것이 장점으로 부각됩니다. 이런 점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 과연 원자력 발전이 어떠한 사회적 가치를 발생시키는지를 산정하고자 합니다. 사회에 발생하는 유익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손실이 더 많은 것인지를 따져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에 의한 공급 가치를 구하는 것은 수력 발전이나 화력 발전에서 공급자 가치를 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발전소 운영에 들어가는 모든 가치를 구해서 합산하게 되고 이것을 생산되는 전기의 총량으로 나누게 됩니다. 전기를 공급하려면 발전소를 지어야 합니다. 수력발전소나 화력발전소보다는 상당히 많이 비싸겠죠. 원자력 발전의 원료가 되는 우라늄도 사와야 합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동안 수많은 인력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에 땅을 차지하고 있는 가치도 포함해야 합니다. 좀 더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임의의 숫자를 적용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냥 아무런 근거가 없는 임의의 숫자라는 점을 미리 밝혀둡니다. 발전소 건설 및 해체 비용이 에너지 가치로는 1000기가와트 아워가 소모되고 시간 및 정신 가치가 10,000년이라는 시간 가치가 소모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소모되는 우라늄의 가치와 유지보수에 소모되는 가치가 모두 합산해서 1000기가와트 아워의 에너지 가치와 1000년의 시간 가치라고 하고 50년간 운영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공급자 가치의 총합은 6만 기가와트 아워의 에너지 가치와 6만 년의 시간 및 정신 가치 합산이 됩니다. 50년으로 나누면 매년 1200기가와트 아워의 에너지 가치와 1200년이라는 시간 및 정신 가치의 합산으로 계산이 됩니다. 매년 생산되는 전기의 총량이 10,000기가와트 아워라고 가정하면 50년간 이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되는 전기 1기가와트 아워의 공급 가치는 0.12기가와트 아워의 에너지 가치와 0.12년이라는 시간 가치라고 계산이 됩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수명이 있고 그 수명이 닿으면 해체를 하고 다시 지어야 하는데요. 원자력 발전소는 건설 비용도 매우 비싸고 해체 비용은 더더욱 엄청나게 비쌀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의 원료인 우라늄의 가치는 자연에 이미 존재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우라늄을 땅에서 캐서 원자력 발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서 공급할 때까지
들어가는 총 비용을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우라늄의 공급 가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 비용에는 원자력 발전소의 유지보수에 소모되는 비용 말고도 원자력 발전소가 사용하고 있는 땅의 점유 가치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거나 해체할 때에도, 그리고 유지보수 기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의 가치가 필요할 테고요. 원재료를 들여와야 하는 가치, 장비를 들여와야 하는 가치, 땅을 점유해야 하는 가치 등을 모두 개별적으로 산정해서 그것을 합산하면 공급자 가치가 얼마가 되는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라늄의 공급 가치가 매우 싸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비용들이 비싸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에 의한 전기 공급 가치는 다른 발전 방식에 비해서 결코 저렴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문제는 원자력 발전에서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이를 사회적 가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 손실은 다 쓴 핵 연료봉의 처리에 들어가야 하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는 유지보수 비용에 포함시켜서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그 전기 가격에 부담을 시켜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도 폐핵 연료봉을 처리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방법이 존재해야 그에 대한 비용이 계산이 될 것입니다. 중저준위 핵 폐기물들은 어떻게든 처리한다고 해도 다 쓴 핵 연료봉은 처리할 방법을 우리 인류의 과학기술로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학자들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 쓴 연료봉을 다시 사용하는 방법인 재처리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이에 대해서 아무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고 재처리 기술 자체가 원자폭탄 제조 기술과 연결되기 때문에 원전 기술이 앞서 있는 나라에서 조금이라도 앞선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이를 다른 나라와 공유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뜻이고요. 당연히 기술 개발에 엄청난 비용을 들이고 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처리로 사용을 하고 용도가 끝난 연료봉이 또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이것도 여전히 무시무시하게 위험한 상태입니다. 어차피 고준위 핵 폐기물로서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핵 연료봉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은 생명체에게 치명적인데요. 생명체의 각 세포 내의 핵까지 침투해 들어가서 핵 안에 있는 유전자 DNA를 변형시키게 됩니다. 물론 피폭량이 크다면 사망하겠지만 사망하지 않을 정도의 작은 피폭량으로 피폭이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요. 피폭된 세포는 세포 분열을 할 때 유전자가 변형이 되었기 때문에 돌연변이 세포가 나오게 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미량의 피폭으로도 암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인간만이 아닙니다. 지구 생태계의 구성원으로 살고 있는 다른 모든 생명체도 동일한 피해를 받게 되는데 방사선 피폭으로 한 번 변형된 유전자는 대를 이을 때마다 그 피해가 후손에게 그대로 전해지게 됩니다. 유전자가 변형이 되었기 때문에 변형된 유전자 자체를 가지고 태어난 개체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방사선 누출에 따른 사회적 가치 손실을 산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막대해서 도저히 산정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에 이르기까지 끝도 없이 이어지는 피해가 피해를 입은 모든 생태계에 전해져서 생태계 전체를 오염시키고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어도 피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폐핵 연료봉에는 여러 종류의 방사선 물질이 혼재하며 대표적인 방사선 물질의 반감기가 10만 년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감기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모든 방사선 물질은 자연 분기라는 과정을 통해서 방사선이 분출하면서 에너지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원자력 발전은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끓여서 발생하는 수증기의 힘으로 터빈을 돌리고 터빈이 돌아가면 전기가 발생하는 원리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방사선 물질이 분출하는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요. 반감기는 그 에너지가 반으로 줄어드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반감기가 10만 년이라는 것은 10만 년이 지나면 방사선의 양이 지금의 반으로 된다는 뜻이고요. 20만 년이 지나면 그것의 반인 4분의 1이 된다는 뜻입니다. 30만 년이 지나면 또 그것의 반인 8분의 1 수준의 방사선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폐핵 연료봉이 위험해지지 않는 상태가 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아마도 지구가 망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냥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임시 보관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폐핵 연료봉을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 인류는 고준위 폐기물인 폐핵 연료봉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바다에 콘크리트로 꽁꽁 싸서 내버리는 것도 안 되고 우주에 내다 버리는 것도 안 되는 일입니다. 현재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핀란드에서 온칼로라고 부르는 폐기장을 건설 중인데요. 지반이 매우 견고한 지역을 선택해서 땅을 아래로 5km 정도 파고 들어가서 여기에 핵폐기물을 묻으려는 것입니다. 핵폐기물의 폐기 용량이 100년간 9,000톤이라고 하는데요. 다 채우면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봉인을 한다고 합니다. 후손들이 알아볼 수 없도록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입구에 붙인다고 하네요. 이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아마도 유일한 처리 방법일 것입니다. 우선 이것이 가능한 집안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이런 집안이 없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방법을 적용해서 핵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요. 그때의 사회적 비용을 산출하면 될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땅속을 수 킬로미터 정도 파서 들어가려면 엄청난 노동력과 에너지 그리고 시간이 들어갈 것입니다. 100년 동안 핵 폐기물을 이곳으로 안전하게 옮겨서 지정된 처리 장소에 처리하는 것도 엄청난 비용이 될 것입니다. 폐핵 연료봉에서 엄청난 방사선이 나오고 있는데 어떠한 차량에 실어서 누가 운전을 해서 이동을 할 수 있을까요? 어찌되었든지 이게 가능하다고 가정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에너지 가치와 시간 및 정신 가치로 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비용을 사회적 가치로 산정해서 사회나 국가와 정산을 해도 되지만 원자력 발전소의 운영 비용이라고 생각한다면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는 전기 가격에 해당되는 공급자 가치로 보아도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원자력 발전에 의해서 공급되는 전기값은 엄청나게 비싸지겠죠.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원전의 사회적 가치의 손실은 재해 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사고가 나면 그 처리 비용은 누가 감당해야 할까요?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사고 수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비용을 누가 내게 될까요? 아마도 결국은 국민들의 세금이 될 것입니다. 원전 사고는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어날 가능성은 언제라도 존재합니다. 지진이 갑자기 일어날 수도 있고요. 혹은 해일이 몰려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전쟁 중에 적군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고에 대비해서 충분히 안전하도록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야 하겠지만 그 안전도를 높이게 되면 건설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을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진 규모가 7일 때, 진도 7일 때 견딜 수 있도록 만드는 것과
리히터 지진 규모가 11대 견딜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건설 비용이 자체가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해일의 높이가 20m를 견딜 수 있는 방파제를 만드는 것과 100m인 해일에 견딜 수 있는 방파제를 만드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원전은 매우 충분하고도 안전율의 마진을 높여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채산성이 떨어지거나 오히려 전기를 생산하면서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거기다가 전쟁 시까지 대비하는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는 뜻이 됩니다. 이제부터 원전 사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산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고 시의 처리 비용을 곱하면 사회적 가치 손실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 피해를 줄 만한 수준의 지진이나 해일이 일어날 확률을 계산해야 하는데요. 상식적으로는 매우 희박한 확률입니다. 그런데 원전의 사용 기간을 50년이라고 하고 수많은 원전들이 100년 동안에 1회가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고에 대한 처리 비용을 계산해야 하는데요. 해당 원전의 주변에 있는 다른 원전의 사고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소규모의 사고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우리나라는 원전 밀집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매우 걱정되는 요소이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감성을 모두 배제하겠습니다. 사고의 여파가 주변 10제곱킬로미터로만 한정이 되고 여기에 서식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죽거나 피폭을 당해서 평생 동안 사고지역 외부로 나갈 수 없는 제한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인간이 아닌 생명체의 피해도 감안해야 하겠지만 무시한다고 하고요. 그 피해는 사고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만 발생한다고 보고 피해를 입은 해당 인구는 총 1000명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지역의 토지는 방사선 물질이 안전하게 제거될 때까지 1000년간 사용을 못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물론 방사선 물질에 의한 피해가 완전하게 제거되려면 실제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그날이 오지는 않을 것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1000년 동안의 인위적인 제거를 하고 자연정화의 기간이 그만큼 소요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원전 사고에 따른 사회적 가치의 손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1000명의 거주 인구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데요. 남은 예상 수명이 50년이라고 가정하고 인생의 품격 지수가 100%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인간 노동의 가치의 3번째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50년 곱하기 100% 곱하기 1000명은 5만 년이라는 시간 가치로 계산이 됩니다. 1000년간 10제곱킬로미터의 구역의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가치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 사용에 대한 가치 산정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주구용이 아니라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기는 한데요. 여기서는 1제곱킬로미터당 연간 5년이라는 시간 가치로 산정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000년간 10제곱킬로미터이므로 총 5만 년의 시간이라고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인명의 손실과 토지의 사용 불가로 인해서 총 10만 년의 시간 가치라는 사회적 가치 손실이 나온다고 계산이 됩니다. 여기에 확률을 곱해야 하는데요. 확률이 100년 분의 1입니다. 10만 년과 이 확률을 곱하면 1000년이라는 시간 가치라고 산정이 됩니다. 원전의 운영 기간이 50년이므로 이 원전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공급자는 사고 위험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 손실 비용을 사회나 국가에 매년 20년 이라는 시간 가치로 보상을 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물론 이 수치는 앞에서 제시한 모든 가정에 들어간 수치 하에서 계산이 된 것이고요. 사고의 여파가 극히 제한적이며 피해도 확산되지 않는다는 가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의 실수에 의한 사고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따로 계산을 해서 합산을 해야 합니다. 자연재해에 의한 사고의 피해의 가치만을 산정한 것이고요. 실제로는 사고 수습에 따른 비용도 따로 산정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전으로 생산하는 전기의 가격에서 공급자 가치는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및 해체 비용을 모두 산정해서 합산하고 원재료 공급과 인력 운영 및 유지 보수 비용을 모두 더하게 되며 이것을 전체 생산된 전기 총량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단위 전기 공급량에 대해서 공급자 가치가 얼마인지가 산출이 됩니다. 폐핵 연료봉의 처리 비용을 공급자 가치로 포함시킬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사회적 가치로 보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고준위와 저준위 핵 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지하로 수 킬로미터를 파고 들어가서 핵 폐기장을 건설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일정 기간 동안 안전하게 핵 폐기물을 운반하고 처리하며 봉인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집안이 매우 견고한 그런 지역이 우리나라에 없기는 하지만 그냥 있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재해에 의한 원전의 사고와 인간의 실수에 의한 사고의 비용, 사고 시 수습에 처리되는 비용을 모두 산정을 해서 합산을 해야 합니다.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서 그 기대치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핵 폐기물 처리 비용과 사고 시 기대 비용을 합산해서 사회적 가치가 계산이 되면 이것은 원전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공급자가 사회와 국가와 일정 기간마다 정산을 해야 합니다. 사고 시의 수습 비용을 매우 제한적인 조건으로 설정했는데요. 실제로는 피해가 주변으로 확산되거나 밀집된 주변 원전으로 영향이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원자력 발전으로 공급하는 전기 가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원재료인 우라늄이 워낙 싸다고 하더라도 다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서 실제로는 전기 가격을 엄청나게 많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매우 안전하게 지어야 하고 해체 비용도 올라가며 폐핵 연료봉의 처리 비용과 사고 시의 기대 비용을 모두 기대 손실 비용을 모두 감안해야 합니다. 원자력 발전으로 변기를 만들면 전기값이 매우 비싸야 정상입니다. 지금은 사회적 손실 비용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가격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대책과 보충적인 설명을 한 번 더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탈원전에 대한 이야기와 그에 따른 원전 가족들의 생계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것입니다. 무조건 탈원전을 주장하기보다는 원전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의 생계 대책도 함께 마련이 될 수 있도록 병행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에는 오늘만 영상이 올라가고요. 다음 주부터 몇 주간은 영상을 주당 3회 정도 올릴 생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치경제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감사합니다.